지난해 총선부터 시작해서 올 대선 제가 현장에서 선거를 뛰면서 많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야,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사탕 준다고 하고 뭐 사준다고 하면 절대 가면 안 돼. 나쁜 사람이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돈 준 사람들을 뽑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지방선거에서 졌을 때 우리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민주당이 25만 원 준다고 하는데 우리도 더블로 받고 가야 되지 않았느냐. 야, 거기 25만 원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안 준다고 얘기하느냐. 안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진짜 지금 필요한 사람도 있는데 왜 우리만 나라 걱정하고 미래 세대 걱정하고 그러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25만 원 준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혹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거든요. 미래에 대한 것들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걱정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또 지금 미래 세대는 투표권이 없고 10대, 20대 목소리가 전체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50대지만 4, 50대의 어떤 기득권들이 가지는, 본인들이 충분히 누릴 건 누리면서 또 미래 세대 목까지 가져오면서 25만 원. 문재인 정부 때 25만 원씩 1인당 해서 100만 원, 저는 이제 4인 가구니까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을 받았는데 그때 저는 이제 TV를 바꿨죠. 근데 사람이 참 묘한 게, 제가 이거 미래 세대의 몫이기 때문에 그거를 미래 세대의 몫을 약탈해 가지고 돈을 뿌리는 게 나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저도 돈을 받으면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돈을 쓰잖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과 이재명이 이 나쁜 짓을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다, 뭐 소비 쿠폰이다, 명칭이야 사람들이 죄의식이 없게끔, 당연히 내가 누릴 걸 누리는 것처럼 그런 식의 용어를 쓰겠죠.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게 소비하는 게 미덕이라고. 맞습니다. 소비하는 게 미덕이겠죠.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여서 내 돈으로 한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몫을 가져서 국채를 발행해서 쓴다고 한다면 그거는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민생 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저도 누구보다도 제가 2021년도에 KBS 기자를 관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경선하고 본선하고 인수위 대통령실까지 다 근무를 했고, 제가 1호차를 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전국 다 다닐 때, 그리고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준석 후보와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떻게 갈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한 게, 이준석 당 대표가 굉장히 뛰어난 면이 많은데 근데 이 본인 너무 뛰어난 면이 있다는 건 인정한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뭔가 컨트롤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당 대표지만 당의 후보가 정해지면 그 대권 후보, 대선 후보 중심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준석 후보가 집을 몇 번 나갔죠. 그래서 이준석 후보 잡으려고 울산도 가고 뭐 전국 곳곳을 다니기도, 기자분들도 그랬고 저희도 울산에 가서 울산 회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불협화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 여튼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거,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에 대해서 공격하는 포인트나, 그리고 지금 소비 쿠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영상이지만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주는 그런 영상이 있어서 오늘 요 내용을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젯밤에도 얘기했지만 이재명이 아주 대놓고 돈을 푼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소비 쿠폰은 맛백인 겁니다. 국민들에게 이렇게 돈을 계속 줌으로써 이 돈을 받아도 뭔가 죄의식도 없는 거고 저항감도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럼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또 푸는 거예요. 이게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푸는 게 아니라 아예 앞으로는
기본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계속 풀 겁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바보라서 나라가 그렇게 됐겠습니까? 남미, 그렇게 이른바 포퓰리즘이 횡행하는 그런 나라 사람들은 처음부터 바보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받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주니까 쓴 거죠. 근데 나라 재정이란 게 화수분처럼 계속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국채를 끌어다 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국채가 많아지잖아요. 부채가. 국채를 많이 쓰면 국가 부채가 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아니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가장인데 집에 부채가 많아. 대출이 많아요. 그럼 그게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EU 같은 기축통화국 같은 경우는 그게 달라요. 왜냐? 본인들이 달러를 찍어내도 전 세계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물가 상승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의적이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라 빚을 내서 이렇게 쓰는 게 뭐가 문제냐고. 본인은 그렇게 써가지고 지지율 유지하겠죠. 근데 미래 세대는 뭐냐고요. 솔직하지 못하고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미래 세대의 몫을 끌어다가 본인의 지지율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아주 비열한 정치 세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아빠 왜 돈 준다고 아저씨 뽑았어? 그렇게 아이들한테 길을 가는데 사탕 사준다 뭐 사준다 하는 그런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정작 우리 아빠 엄마들은 이재명을 찍었다고 하는 그 부분, 그리고 또 지금 이재명은 아예 빚내서 성장을 하겠다는 아주 치사한 인간들 아닙니까?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왜 빚을 내서 성장을 한다는 생각을 합니까? 빚에 의존하게 되면 사람들이 정부의 의존도가 커지는 거예요. 내년에만 국가 채무가 1,400조고요. 이재명 4년 동안 한 400조, 500조를 늘린다는 거 압니다. 국가 채무를. 아주 노골적이에요. 문재인 때보다 1.5배 속도로 불어나는 나라 빚이 이제 우리는 그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좀 하고, 근데 굉장히 황당한 게 뭐느냐,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재명과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가지고 또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상, 그러면서도 돈을 풀어가지고 국가재정, 국채를 발행해서 그렇게 하는, 서로 어떻게 본다면 참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정도를 간다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생각하기에도 하루하루가 부족한데,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재밌다는 말이 참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보면, 노란봉투법이 뭐죠? 예를 들어서 손배소를 제한하는 겁니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불법 파업을 했는데 그 손배소를 제한하는 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물 들어갈 때 노젓는다고 각종 노조들이 성명을 내면서 손배소 풀어달라 아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 개정안을 보면, 개정된 상법을 보면 함부로 개정된 상법은 기업 경영진에게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할 의무를 강화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업뿐만이 아니라 주주에게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회사가 만약에 손배소를 제기한 걸 풀어주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주주의 이익에 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회사하고 주주의 손해를 끼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마구잡이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된 상법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양상까지 있습니다.